500평대로 큰 마당이 바로 앞에 커다란 강을 마주보고 있어 조망이 정말 좋은 전원주택입니다. 꽃과 나무들이 만개하는 봄과 여름에는 풍경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2층 건물과 왼쪽 부속 건물까지 건평 100평으로 충분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2008년 승인 건물로 지은 지 17년 차이긴 하지만 건물 컨디션은 괜찮았습니다. 이런 집이 3억 풍기나 폭락해서 현재 최저가는 2억 원대입니다. 싸고 좋은 물건 원한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요게 보이는 게 홍천강입니다. 좀 시원하게 강조망이 내려다 보이는 전원주택인데요. 지금 이제 서울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어서 교통편도 나쁘진 않고요. 이따가 뭐 자세히 볼 텐데. 그래서 아래쪽으로 보면 왕복 2차선 도로에 물려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본체와 왼쪽까지 해서 창고까지 해서 전부 포함해서 땅이 500평대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제 앞에까지도 이렇게 이제 조경으로 집 앞에 어떤 프라이버시를 보호를 위해 좀 이런 조경들이 좀 잘 가꿔져 있는 상태였고요. 건물을 이제 자세히 보시면 지붕하고 외벽, 그 다음에 바닥까지 해서 보면은 땅의 경계면도 잘 서 있고요. 그리고 건물 상태도 제 현장에서 봤을 때 컨디션은 지은 지 17년 차이긴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왕복 2차선 도로에 이제 접해 있어서 바로 진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차가 이렇게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흙바닥입니다. 그래서 본권까지는 흙바닥으로 진입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두 필지입니다. 전하고 대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왼쪽이 지금 경계면으로 해서 왼쪽이 전이고요. 오른쪽 여기 작은 소 연못이 있죠. 여기까지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권을 취득하려면 농지증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쭉 내려가 보면은 간평서에 나와 있는 그 연못이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사진으로 봤을 때는 꽤나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그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연못이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 주인이 이렇게 가꾼 게 아닌가 싶어요. 아까도 초입에서 보셨다시피 어떤 건축 자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집을 좀 가려주는 이런 커다란 조경수 나무가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 집 같은 경우는 땅이 500평이고 그리고 땅 500평 가장자리 안쪽 그리고 땅에 대한 경계면도 확실하게 잘 되어 있고 안쪽에 지어져서 이 조망이 좀 좋습니다. 물론 이제 나무가 본건의 어떤 시야를 가리긴 하지만 보통 이제 이런 조경수나 이런 거는 개인 프라이버시로 이렇게 좀 가려놓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되어 있고 해서 사실 홍천강이 2층에서는 이제 다락이나 2층에서는 충분히 내려다 보이는 그런 구조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왼쪽 이렇게 보이죠. 여기가 이제 대지입니다. 차 한 대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까지가 이제 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필지, 대지랑 본건은 대지랑 전이죠. 잘못 말씀드렸네요. 차 있는 데가 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대지고. 그래서 두 필지가 이제 매각이 대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주출 입구가 왼쪽에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자갈로 좀 깔려 있고요. 그리고 돌 모양으로 이런 정원이나 이런 구획을 이렇게 맞춰 놓은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돼서 지금 관리가 꽤나 그나마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붕도 보면은 보통 지붕 같은 경우는 이제 탈락되거나 그러면은 상태가 뻔히 보이거든요. 위에서 바로.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촘촘하게 잘 되어 있고 다만 이제 데크 같은 거 있죠. 지금 1층에 나무 데크들이 같은 게 색이 조금 연해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방청이나 기타 이런 그 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붕에 저렇게 한쪽 귀퉁이 이렇게 굴뚝이 좀 솟아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난로, 화목난로나 뭐 이런 식으로 그 난로를 좀 떼는 게 또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 500평의 땅의 마당이 이렇게 잘 보이고요. 그리고 바로 정망에는 저렇게 오른쪽에 홍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이제 전원주택은 아닙니다. 감정가가 거의 5억대까지 되어 있었는데요. 계속 유찰을 거듭해서 지금 2억대까지 떨어져 있어서 이쪽 근방에 연고지가 있거나 해서 땅이 좀 큰 전원주택을 원한다 하시면은 그런 분들한테 좀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집입니다. 위치입니다. 본권이 이제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물줄기가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홍천강입니다. 그래서
이쪽 위쪽으로는 이제 남이섬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래서 반경을 보면 여기가 대략 한 3km인데요. 이 근방이 이제 홍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홍천간 이쪽으로 보시면 좌우로 그 캠핑장이나 펜션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마디로 보면은 휴양하러 오는 사계절 관광지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사계절 관광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휴양지에 가까이, 그것도 홍천강에 붙어 있는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비발디 뭐 캠핑장, 그 다음에 오토 캠핑장, 이런 식으로 유원지, 이런 식으로 보면 반경 3km 근방에 대부분 관광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본권지랑 이렇게 좀 보면요, 여기가 이제 면내 생활권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가 대략 한 6분이면 당도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면내 생활권도 가깝고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보시면 여기 본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서울 양양 고속도로죠. 여기가 이제 뚫린 지 얼마 안 되는데, 여기가 강촌 IC입니다. 그렇죠? 강촌 IC에서 4.8km인데 강촌 IC까지는 이제 20분. 직선 거리로는 뭐 5km밖에 안 되는데요. 사실상 여기까지 접하는 데는 한 20분. 그래서 20분 같은 경우는 이쪽이 가평 휴게소도 있고요. 그래서 이쪽 왼쪽으로 가면은 서울, 오른쪽으로 가면 양양, 강원도죠. 그래서 이렇게 서울하고 양양 고속도로 타기 좋은 그런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천 군청, 이 군내권에는요, 지금 보시면 직선 거리는 뭐 20km밖에 안 되는데 사실상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차로. 그래서 이렇게 생활관이 되어 있고요, 군청까지는. 근데 이제 반경, 이게 음영 처리가 된 게 25km거든요. 여기가 대략 한 4에서 한 50분 거리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홍성 군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여기가 춘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 위에는 강원도청이 있죠. 여기도 한 50분 거리.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또 이제 가평이 있어요. 그렇죠? 가평. 그리고 여기는 아까 고속도로 받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또 양평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횡성. 그죠? 횡성은 이제 좀 더 가야 될 거예요. 한 50분으로 안 되고 1시간 정도 좀 가야 될 거예요. 근데 가평, 춘천, 양평, 횡성까지는 대략 가평을 제외하고는, 횡성을 제외하고는 대략 한 40분에서 5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쪽이 이제 비발디 파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자체가 가는 강원도 그쪽에 대부분 이제 그 관광지에 그렇게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권이 여기 있죠. 그리고 아까 여기 고속도로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 서울까지, 여기가 이제 강동구입니다. 강동구 건데 직선 거리는 43km예요. 근데 시간으로 따지면 대략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서울에서 이쪽까지 1시간 정도 본권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위치는 이제 어떤 그 전원생활, 서울 수도권에서 그리 멀지 않고 고속도로 가깝고, 그리고 주변이 관광지고 해서 약간 이제 전원생활 힐링하기 괜찮은 그런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2차선 도로예요. 2차선 도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출입구 이렇게 돼 있었고 바로 접해 있죠. 그리고 이쪽이 홍천강입니다. 그리고 향은 이게 이제 완전한 남향은 아니에요. 약간 남쪽에서 서양으로, 그 서쪽으로 좀 틀어진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남쪽인데요. 근데 이쪽이 약간 서쪽이죠. 그래서 서쪽에서 약간 서쪽으로 길었기 때문에 남서향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대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전이 이겁니다. 그래서 전은 한 200평, 그리고 대지가 300평, 그래서 총 500평 정도 된다. 그리고 이 전 때문에 농지증이 필요합니다. 농업계획서 써야 돼요. 그래서 건물이, 이 창고가 여기 있었고 건물이 2층짜리 본체가 이쪽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00평, 이게 200평, 부속 건물 있고 이게 본체고요. 그리고 조경이 이제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작은 멋이랑,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제 겨울이라 사실상 이런 나무들이 이렇게 이제 본체를, 이 경계를 좀 가려주는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나뭇잎이 다 떨어져 있고 여기 그 나무들만 이렇게 좀 가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1층에서는 이제 요 그 집에서는 조망이나 이런 게 이제 잘 안 보이고 2층에서 좀 잘 보일 것 같아요. 그 강 조망이.
그래서 이제 주인이 여기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여튼 이렇게 조경을 잘 해놓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도로까지 이렇게 바로 들어올 수가 있어서요. 이 도로폭도 작은 폭은 아니에요. 요게 이제 차가 2m거든요. 근데 차 2대 정도, 4m 정도 될 입구를 이렇게 해놨고,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이 입구에 이 건축 자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 또 뭘 하거나 여기에 또 뭘 하거나 뭐 그럴 것 같아 보이는데, 그리고 땅의 쓰임새도 보면은 건물이 이렇게 제일 안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부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땅의 경계면도 이쁘게 잘 되어 있고, 주변에 보면은 본건하고 비슷한 상황의 집들이 있고, 뭐 비닐하우스도 있고요. 뭐 그래요. 제가 갔을 때는 시골 뭐 비뇨, 분내, 그 분뇨 냄새 있잖아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지붕도 아까 보는 것처럼 좀 깔끔했는데, 지금 요 데크 있죠. 데크 색깔이 좀 연해지죠. 그래서 이 데크를 좀 손을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추정이 됩니다. 건물 상태는 지은 지가 이제 17년 차인데 나름 상태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토지가 한 필지, 두 필지 이렇게 전 돼 있죠. 그래서 대지가 300평, 그 다음에 전이 192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뭐 제시회까지 해갖고 대략 100평 정도 되는데요. 지금 본체 같은 경우는 1층이 40평이에요. 엄청 크죠. 2층이 13평이고, 그 다음에 제시회 건물에서 지금 그 창고로 쓰는 게 이게 이제 20평 정도. 그래서 총 100평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크죠. 지적도는 이제 아까 보는 것처럼 여기 건물이 이렇게 약간 서측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길가에도 잘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창고 이렇게 문이 또 달려 있는데요. 이것도 창고로 쓰고 있어서 공간 확보는 좀 괜찮아요. 여기인 것 같아요. 제시의 D가. 그리고 리을은 이제 아까 그 왼쪽에 부속 창고로 되어 있는 제시의 리을인데, 여기도 뭐 내부는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가격은 중요한데요. 가격이. 근데 이제 본건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건데, 본건이 이게 전이에요. 전이 2010년에 7천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감정이 또 9천에 감정이 됐더라고요. 전만.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계산하기 쉽게 그냥 전하고 대지랑 가격 차이가 공부상, 물론 이제 요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게 전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저는 이제 공부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뭐 실거래가나 그 다음에 매물 가지고 좀 얘기를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부동산 탐문조사라고 하죠. 그래서 현장에서 혹은 이제 전화로 부동산 사장님이랑 그 동네 분위기랑 이런 실거래가랑 이런 걸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단순 참조만 하세요. 지금 제가 실세 추정을 하는 거를. 본건이 좀 아래쪽에 있어요. 좀 아래쪽에 있는데 여기랑 좀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데, 얘는 이제 그 전이에요. 전인데 임야예요. 임야인데 평당 지금 거래가 51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51만 원 임야인데,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실거래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전 같은 경우는 46만 원. 이 길가에 붙어 있는 거. 아까 임야는 이쪽 안쪽에 있었던 거고, 본건이 한 요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이 46만 원, 임야는 뭐 5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대지는 또 평당 이쪽에 있는 거예요. 본건이. 그래서 대지는 또 평당 50만 원에 또 거래가 된 게 있어요. 이거는 2024년인데, 그리고 또는 이제 그 건물, 지금 이제 땅만 봤잖아요. 그래서 땅하고 건물, 요것도 마찬가지로 2008년 승인 건물이에요. 본건이랑 그 승인 연도는 같아요. 그런데 여기 단독주택이 그 121만 원에 평당 거래가 됐어요. 근데 본건은 땅이 500평이죠.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만약에 평당 100만 원만 잡아도 5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가하고 얼추 좀 맞죠. 그렇게 땅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실거래가는 뭐 임야, 대지가 대략 한 50만 원에서 한 60만 원 평당 거래됐고, 이 땅 위에 건축이 있는 단독주택은 평당 120만 원에 거래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 기억하세요. 이따 이제 보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금 여기 1번 있죠. 그리고 본건이 이제 이쪽에 있어요. 이 길가 안쪽에 있는 건데 되게 가깝죠. 근데 이쪽은 이제 춘천으로 돼요. 여기가 홍천으로 되고요. 그래서 여기 숫자 1위가 있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땅이 360평, 그 다음에 건물이 24평, 본건보다 좀 작죠. 근데 이제 매물이 3억 2천에 나왔고, 평당 88만 원에
이렇게 매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본건 같은 경우는 평당 88만 원을 잡으면 지금 500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억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도 지금 최저가는 2억이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좀 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또 매물이 평당 80만 원에 나온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본건이랑 좀 비슷해요. 땅이 500평, 대지가 46평.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본건이랑 좀 가까운 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매매가 4억에 나왔고 평당 80만 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58에 40. 그러니까 이 주변에 나와 있는 매물보다도 한참 싸죠. 그래서 땅값보다도 훨씬 싸게 지금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이 많이 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 1998년 승인 건물이에요. 본건은 200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더 된 건데 사실 20년 돼 버리면은 이제 건물값은 좀 의미가 없고 이런 땅값만 봐야 됩니다. 근데도 이게 이제 평당 80만 원의 매물로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현재 최저가는 지금 보시면 최저가는 2억 7천이죠. 그래서 싸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느껴지죠. 여기는 이제 위반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반 건축물 아니에요. 그리고 보시면 일반 여기 목구조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1층은 40평, 2층은 한 15평 정도 돼요. 본체가. 그래서 평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뭐 4인, 5인 뭐 해서 좀 크게 공간 활용, 식구수가 많은 세대가 좀 좋겠죠. 사용 승인일은 2008년 여기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뭐 딱히 뭐 없습니다. 뭐 눈여겨볼 거는 그래서 정상적인 건물이다. 뭐 낙찰로 인해서 무너질 것은 없어 보인다. 이것도 볼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 2020년 10월 29일이죠. 이게 이제 말소 기준인데요. 이거보다 이제 앞서면 선순위 인수, 후순위면 말소인데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제가 낙찰받고 물어줄 돈도 없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위반 사항도 없고 그래서 깔끔하다. 근데 이제 다만 지금 목록 3번이 아까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가 대지 있었고 여기가 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전이 대략 한 198평인가요? 200평 좀 안 돼가 있었는데 이게 보면은 농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지증 제출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지금 보면 전용 허가일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허가 사항은 농업용으로 전용 허가가 됐다. 그리고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순 참조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건물에 대한 상세도를 보면은 1층이 아까 40평 정도로 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방 하나, 두 개, 세 개, 그 다음에 안방 화장실, 그 다음에 공용 화장실, 주방도 이렇게 커서 1층만 방 3개, 욕실은 2개. 엄청 크죠? 1층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아파트 40평 정도로 좀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2층은 이제 이렇게 계단인데 2층도 방 하나, 방 2개, 욕실 있고 2층도 방 2개, 욕실 1개가 있다. 그러니까 총 방이 이거 같은 경우 방이 5개, 욕실이 2개입니다. 그죠? 굉장히 크죠? 그래서 뭐 부모님 모시고 살아도 되고 거의 2세대가 살아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정가는 5억 5천이 사실상 대략적인 뭐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고 적당히 이 가격이 감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감정가 2억 7천이니까 2억 7천이니까 싸죠.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지금 해당 물건은 이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주의할 점이 농지증이 필요합니다. 낙찰로 뭐 물어줄 거는 없고 위반 사항도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농지증이 있었고 그리고 강 조망이 되게 좋죠. 그리고 건물 상태 괜찮았고 네 번째로는 다만 이제 진입하는 진입로가 흙바닥입니다. 그래서 흙바닥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아직 공사가 좀 덜 끝나다가 경매가 된 것 같아요. 이 아까 입구에 건축 자재랑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낙찰 받는다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들어가는 워낙 땅이 크기 때문에 들어가는 부분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주차장 만드는 겸해서 지붕이나 이런 쪽에 태양열 패널을 설치해서 전기료 부담을 더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